지금까지 다뤘던 비과세 특례 조항들이 어떤 상황에서 각각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주권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특례 조항의 상황은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때 양도 대상은 기존의 입주권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은 소득세법 89조 1항 4호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관리처분 인가일 전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 해당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로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조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조문이 소득세법 89조 1항 4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읽어봐 주십시오. 해당 조문을 간단하게 4가지 조건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일 것. 두 번째, 원조합원일 것. 세 번째,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인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네 번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매도할 것. 위의 4가지 조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4가지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일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특례에 적용되는 정비사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해당됩니다. 22년 1월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정비사업으로는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사업이 해당됩니다. 해당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정비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의 재건축 사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원조합원일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부분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 분양을 한 자를 원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원조합원으로부터 자격을 승계받은 자를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특례 조항은 1번에 해당되는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못 채우더라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철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철거일 전에 세입자가 퇴거했다면 철거일이 기준일이 아니라 퇴거일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기존 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의 최대 기간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아니라 철거일 또는 퇴거일까지라는 뜻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 기존 주택이 철거된다면 기존 주택 철거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7년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비조정 조정지역 관계없이 2년 보유만 해도 인정, 17년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 조정지역 이상인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인정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 입주권 외 2주택을 보유해도 해당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고려할 뿐 주택 수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입주권 양도 당시, 여기서 양도 당시가 중요합니다. 양도 당시 입주권과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18년도 1월 1일 A주택 취득, 20년도 1월 1일 재개발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3년도 1월 1일 비재개발주택 관리처분인가, 24년도 1월 10일 C주택 취득, 25년도 1월 1일 A주택 양도세 납부 후 매도, 26년도 1월 1일 비입주권 비과세로 매도. 위의 사례는 A주택이 추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입주권 양도 당시에는 비입주권과 C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매도할 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 기한 없이 언제든 입주권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 외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입주권을 매도해도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매도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해당 특례 조항에서는 물건지의 대상 지역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 이내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1년 취득텀 규정 또한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이 규정에서 분양권은 21년도 12월 8일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인데 이 규정은 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22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기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만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22년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일 기준은 기존 주택 잔금일이 취득일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비과세 특례 조항들이 어떤 상황에서 각각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 조항은 오늘 배운 89조 1항 4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상황.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대체주택. 해당 비과세 특례 조항은 156조의 2 제5항입니다. 세 번째 상황.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기존 주택. 해당 비과세 특례 조항은 156조의 2, 제3항과 제4항입니다. 네 번째 상황,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기존 주택. 해당 비과세 특례 조항은 156조의 3, 제3항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기존 주택. 해당 비과세 특례 조항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인 155조 제1항입니다. 여섯 번째 상황,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양도 대상은 기존 주택. 해당 비과세 특례 조항도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인 155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국세청 지리 및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